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오늘 발표합니다. 정시 모집 확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수능 대비를 강화해야 하는 경남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천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입 개편 공론화 시민 참여단이 판단한 수능 시험 위주 전형 정시 모집 비율은 40%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시에 강한 경남 학생들은 불리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2018 대학 입시의 수시 모집 비율은 평균 74%였는데 수도권 상위 25개 대학에 합격한 경남 학생들은 평균 비율을 넘어선 85%가 수시로 합격했습니다. 수시 비중이 60%로 낮아지면 경남의 합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의 학생들은 조금 상위권 중심으로 해서 대학을 가는 비율이 지금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정시 모집 비중을 확대하는 대입 개편안이 확정된다면 지금의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됩니다. 경남의 고등학교 교육도 일정 부분 수능에 대비하는 교육 과정을 늘릴 수밖에 없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수행평가, 과제 중심 수업 대신 문제풀이 중심의 강의식 수업이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수능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한 수업 형태로 바뀔까,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수업의 방향을 어떻게 확정을 해야 될지. 교육 정책의 수정도 불가피합니다. 그동안 공들여 준비해온 고교 학점제와 교과 교실, 교육력 제고 사업, 중학교에서는 혁신학교, 자유학기제 등이 상당 부분 취소되거나 후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오늘 2022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고 교육부가 이달 말 확정하게 됩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제 아침 특검에 출석해 오늘 새벽 3시 50분까지 18시간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특검이 제기하는 의혹과 김 지사가 밝혀야 할 쟁점은 무엇인지 차주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특검에서 밝혀야 할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드루킹의 여론 댓글 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인데요.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한 출판사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관했고 사실상 프로그램 사용을 승낙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출판사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댓글 프로그램을 본 적은 없다며 선풀 홍보를 부탁한 게 전부라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해 3월 드루킹에게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그 대가로 일본 영사 자리를 약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일본 영사 추천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했고 지방선거도 당시는 출마 여부가 불투명한 시점이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의 관계도 해명해야 합니다. 특검은 두 사람이 정치적 동반자 관계였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만난 문재인 대통령 지지그룹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이 끝나면 특검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상 시나리오는 대체로 4가지입니다. 첫째는 김 지사가 모든 혐의를 소명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겁니다. 둘째는 재소환할 가능성입니다. 김 지사의 소명 여부에 따라 특검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셋째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특검 안팎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곧바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택입니다. 특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현재 경남지사의 검찰 소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김경수 지사에 앞서 김태호, 홍준표 전 지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었는데요. 앞서 두 전 지사는 각각 무혐의와 무죄로 끝이 났는데 김 지사의 수사는 어떻게 끝이 날지 도민들의 관심이 크게 몰렸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검찰에 소환된 김태호 전 경남지사, 박연차 전 퇴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혹 살만한 그런 일도 없었고 또 실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실체도 없었습니다. 지난 2015년 검찰 포토라인에선 홍준표 전 지사도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홍 지사는 연차를 내고 검찰에 출석해 17시간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다시 소명할 겁니다. 김경수 지사의 검찰 소환은 현직 경남지사로서는 3번째입니다. 정치 특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힌 진실 특검이 되어주시기를. 김태호 전 지사의 금품 수수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내사 종결됐지만 홍준표 전 지사는 기소돼 경남지사 재임 시절 2년 가까이 재판을 받느라 도전 공백의 우려를 낳았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이번 조사에서 소명을 다한다 하더라도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이후 재판까지 이어지면 경남 도정에도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10년 이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마산 해양 신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창원시가 공사비 검증단을 꾸렸습니다. 3,4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그 배경과 계획, 이대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6월 18일 허성무 창원시장은 취임 첫 민생 방문지로 마산 해양 신도시를 선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허 시장은 3,400억 원에 달하는 해양 신도시 공사비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허 시장이 이렇게 말한 지 2달여 만에 검증단 출범이 공식화됐습니다. 검증단은 토목기술사와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모두 13명의 민간 전문가로 꾸려집니다. 앞으로 검증단이 볼 부분은 크게 3가지입니다. 해양 신도시 조성 방식과 이에 따른 공사비 산정, 그리고 사업비 조달 방식이 과연 적정했느냐는 겁니다. 해양 신도시 공사비 논란은 지난 1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해양 신도시를 지금처럼 섬 형태가 아닌 육지에 붙여메웠다면 공사비를 절반 정도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또 사업자를 현대산업개발 한국과 단독으로 계약하지 않고 당시 경쟁 입찰을 붙였다면 1,500억 원가량을 아낄 수 있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검증단은 이 같은 주장을 포함해 해양 신도시 추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궁극적으로는 사업 추진에 공동 책임이 있지만 지금까지 국비 지원을 사실상 거부해온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마산 해양 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공동 책임의 근거를 찾아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을 통해 국비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증단은 오는 10월 초 최종 보고서를 창원시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창원시가 해양 신도시의 해묵은 논란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2020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가 지역 축제를 뛰어넘는 국제 행사로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와 함양군은 엑스포를 세계적인 행사로 키우겠다는 포부인데 그만큼 남은 2년 동안 준비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보도에 오승목 기자입니다. 엑스포 개최 장소는 상림공원과 산삼 휴양밸리가 조성된 대봉산 정상부 일대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최종 승인에 따라 총 138억 원을 확보하면서 개최 준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참가 규모 13개국 129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만큼 기대 효과도 큽니다. 생산 유발이 약 한 1,000억 정도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 유발이 약 5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고용 창출이 1,600명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형 국제 행사를 2년 앞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지리적으로 먼 함양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개최 홍보와 함께 교통 접근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또 1,0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입해 각종 레저 시설을 갖춘 산삼 휴양밸리도 엑스포 이후 활용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일회성에 있는 행사가 그칠 것이 아니고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경남도와 함양군은 엑스포를 통해 산삼과 항로화 산업의 새로운 융복합 모델을 제시하고 전문가를 최대한 영입해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로 세계에 알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 오늘도 경남 서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에 또 한 차례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5에서 50mm의 강수량이 예상되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에 강하게 쏟아지겠고 곳곳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특히나 산간 계곡으로 피서 떠난 분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면 좀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습도만 잔뜩 높아졌습니다. 꿉꿉함이 더 심해진 듯한 느낌인데요. 여기에 오늘도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불쾌감이 무척 심하겠습니다. 실내 습도 조절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가을로 접어든다는 절기 입추이기도 한데요. 더위의 끝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물론이고요. 말복인 다음 주 목요일까지 최소 열흘간은 폭염이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한 가운데 경남 지역은 흐린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는데요. 동부 지역은 창원과 김해 27도, 거제가 28도를 가리키고요.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진주 26도, 사천이 27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3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거센 바람과 함께 물결이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이후로 당분간은 별다른 비 예보 없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로봇랜드 재단과 경남 테크노파크 등 로봇 관련 기관들이 참여한 경남 로봇 발전 포럼이 다음 달 발족합니다. 부당이자 수취로 무리를 빚었던 경남은행이 이달 한 달 동안 각종 고객 수수료 감면 행사를 펼칩니다. 경남조달청이 이달 입찰부터 우수재활용 인증 제품을 입찰할 때 가점을 적용합니다. LG전자가 최악의 폭염에 에어컨 주문이 몰리면서 이번 주 예정됐던 휴가도 미루고 에어컨을 생산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21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센터는 전화와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금 미지급과 지연지급, 부당감액 등에 대해 상담과 신고를 받습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또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매출액 상위 1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조속히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진주 시민단체들이 진주시의 도시공원 민간 개발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주 환경운동연합 등은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로 진주시가 가좌공원과 장제공원 일부를 아파트로 개발하는 사업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안 마련을 위해 시민사회 대표와 시장의 면담 등 협의에 나설 것도 요구했습니다. 하동군이 화력발전소 반경 5km 이내 고전, 금남, 금성면의 61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조사를 진행합니다. 하동군은 지난 2일과 3일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해당 지역에서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의 오염 노출 정도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조사에 이어 내년과 내후년에 조사를 2차례 더 실시해 만성 건강 영향도 평가합니다. 창원시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보관에 들어갑니다.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앞으로 석 달 동안 매주 2차례 이상 창원시 전역에서 일제히 합동 단속을 합니다. 번호판 보관 대상 차량은 차량 검사 위반 또는 과태료 체납 기간이 60일 이상 지났거나 체납액 30만 원 이상 등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